오늘은 브래그 리플렉터, 브래그 미러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에서 또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반사판으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래그 미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브래그 미러는 이미 실용화된 기술이고요. 산업계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특정 파장에 대한 반사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술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먼저 굴절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적층합니다. 이 적층 주기가 많아질수록 이제 반사율이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각 계면에서 반사되는 요 빛들, 뭐 R0, R1, R2, R0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굴절률이 다른 요 두 물질, 요 각 계면에서 반사되는 요 두 반사파, 이 반사파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반사파 R1과 R2가 공기중으로 나올 때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면 이 두 빛은 증폭이 돼서 빛의 세기가 강해질 겁니다. 바로 요 R1과 R2가 보강 간섭이 일으키는 그 조건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수직으로 입사되는 빛에 대해서만 고려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사로 입사되는 빛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되는 빛, 그 다음에 다중반사는 다음 페이지에서 고려할 거니까 먼저 요 두 층에서 반사되는 요 빨간색 요 반사파만 먼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R0라는 것은 그냥 표면에서 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이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진행하다가 반사가 되니까 여러분들 파이만큼 위성차가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1 같은 경우는 자, 굴절률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진행하는 거죠. 가다가 이 계면에서 반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위상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배운 지식을 먼저 머리에 넣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남다 S1이라고 있는데요. 입사된 파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나올 때 이 남다 S1이라는 것은 여기에 굴절률로 파장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겠죠? 이 공기 중에 있는 파장하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남다 S1이라는 것은 굴절률이 NH, 하이니까 이렇게 나눠줬고요. 여기는 굴절률이 낮다. 그래서 N, low, NL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굴절률은 대략 이렇죠. 공기보다는 NL이 더 높고 NH가 NL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먼저 중요한 것은 R1과 R2라 그랬죠. 그럼 R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계면에서 반사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반사파는 유상반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파의 총 위상차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파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요만큼이 위상차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경로차에 의한 위상차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계면에서의 또 위상차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총 위상차라는 것은 경로차에 의한 위상차하고 계면 반사파의 위상차.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경로차에 의한 위상차라는 것은 요 두께를 왕복하는 거죠. 요만큼이 위상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복 두께가 T1이니까 2T1. 그리고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는 수직으로 입사되는 빛만 고려하니까 세타는 0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2T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로차에 의한 위상차는 이 왕복 두께 외에도 뭘 곱해줘야 되냐면 단위 길이당, 즉 한 파장당이 해당하는데요. 단위 길이당의 위상 변화량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다 S1분의 2파이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파수벡터 K에 해당하죠.
즉, 한 파장 갔을 때 위상 변화가 2파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빛은 파동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왕복하는 동안 경로차라는 것은 이 경로에 의한 유상차라는 것은 요 두께 곱하기 단위 길이당 유상차. 그래서 람다 S1분의 2파이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면에서의 유상차는 0이니까 0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층에서 반사되는 파의 유상차라는 것은 총 유상차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가 여기서 반사돼서 바로 공기 중으로 나온다고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굴절률이 소환돼서 밀환대로 갈 때는 이 계면에서 위상이 파이만큼 발생합니다. 즉 반파장만큼 위상이 틀어져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앞에는 똑같이 쓰고요. 요 왕복을 하니까 ET2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단위 길이당 유상 변화랑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또 반파장만큼 유상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파이. 그래서 델타 파이 2 총 유상차라는 것은 요층에서 일어나는 총 유상차라는 것은 요만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R1과 R2가 보강 간섭을 만족할 조건은 요 두 유상차가 바로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 M1일 때를 고려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 파이로 다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로 지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요식을 정리하면 NL T2-NH T1은 4분의 람다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요 두 층의 광학 두께 차이. 요게 바로 광학 두께가 되는 거죠. ND죠. 우리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운 ND. 즉, 요게 광학 두께라는 겁니다. 이 광학 두께의 차이가 4분의 람다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층의 광학 두께 차이가 쿼터 웨이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쿼터 웨이브 스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쿼터 웨이브 스택이 그럼 무엇이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요거에 대한 다중반사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쿼터 웨이브 스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래그 미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쿼터 웨이브 스택이라는 것은 각 층의 광학 두께를 4분의 람다로 설계한다는 겁니다. 이 광학 두께라는 것은 T1NH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T2NL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4분의 람다로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T1, T2의 두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각 층에서의 유상차를 모두 파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살펴보면 우리 앞에서 구한 델타 파이 1 첫 번째 층에서 반사되는 파의 유상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계면에서의 유상 반전은 없으니까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T1NH를 4분의 람다로 대입을 하면 다 약분돼서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오는 이 파는 입사파트에 비해서 위상이 파이만큼 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층 파이 2가 델타 파이 2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상차 파이만큼 발생하는데 여기는 추가로 이 계면에서의 또 위상 반전 파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2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층에서 파이만큼 유상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거 정리한 겁니다. 자, 1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이 여기 각 계면에서 반사되는 겁니다. 이 색깔도 일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파이만큼 발생하죠. 그 유상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번은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서는 여기서도 또 파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2파이가 되는 겁니다. 누적 위상이라는 것은 2파이가 되는 건데 계면에서 또 파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총 위상은 3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층에서는 파이, 파이, 파이 3파이가 되죠. 그리고 이 계면에서 위상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위상도 같습니다. 3파이. 그럼 네 번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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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4파이가 되죠. 누적 왕복 위상은 4파이가 되고 이 계면에서 위상 반전 또 파이가 발생하니까 5파이가 되는 겁니다. 총 위상차는 5파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2파이, 3파이, 4파이는 요 누적 왕복 위상을 얘기한 거고요. 요 나오는 파는 계면에서 요 각 계면에서 위상 반전이 일어나니까 파이만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5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강 간섭을 일으키려면 이 총 위상이 요 파, 1번 파, 요 파이의 요 유상하고의 차이가 바로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파이 3을 보면 총 위상이 3파이죠. 그 다음에 요 1번을 보면 파이죠. 그래서 요 파이 3 마이너스 파이가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 계산해 보면 3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2파이가 되죠. 2파이의 정수배가 되죠. 그 다음 파이 4를 볼까요? 파이 4는 5파이죠. 5파이 마이너스 파이는 4파이가 됩니다. 역시 2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다 정수배가 되죠. 7 마이너스 파이는 6파이니까 이게 3배가 되는 거죠. 9 마이너스 파이는 8파이가 되니까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파들은 다 2파하고 보강간섭을 일으키는 조건의 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가 계속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적층 주기를 많이 할수록 이 파들은 요 첫 번째 파하고 전부 다 보강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적층 주기가 많아질수록 반사율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층 주기와 반사율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식을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만 그냥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n 서브라고 나온 건 이쪽에 이제 기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고요. 그냥 공기 중이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 반사계수는 제곱을 하는데 뭐에 제곱을 하느냐? 자, 굴절률이 높은 곳 마이너스 굴절률이 낮은 곳. 그 다음에 요 n은 주기가 되겠습니다. 요 한 주기. 그래서 요 주기가 올라갈수록 이 반사율은 올라가겠죠. 여기 나오는 요 파들이 계속 증가되는 거고 그 파들이 여기하고 보강간섭을 일으키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파가 엄청이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파장은 바로 람다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람다 제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그 리플렉터라는 것은 바로 이 쿼터 웨이브 스택을 이용해서 반사율, 특정 파장에 대한 반사율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그 리플렉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표면 발광 LED 구조에서 브레그 미러를 갈륨 아센 기판 이외에 각각 4주기, 25주기의 갈륨 아세나이드, 알루미늄 아세나이드, 헤테로 접합 브레그 미러를 제작하여 삽입하였다. 이때 각각에 대해서 브레그 반사율을 계산해 보아라. 굴절률은 이렇게 됐죠? 높고 낮고 에어는 1.0이죠. 자, 그럼 먼저 1번 볼까요? 브레그 반사율은 아까 공식이 이렇게 됐었죠? 자, 기판이 갈륨 아세나이드입니다. 그래서 자, 요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자, 높은 쪽 굴절률 3.6. 그리고 4주기니까 2n승이니까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기 1.0에 여기 3.6. 낮은 쪽은 3.2, 8승. 그래서 계산하면 64.8%가 나온답니다. 굉장히 반사율이 이건 낮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25주기를 했다. 그럼 이거 50승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99.6%가 나옵니다. 즉 반사율이 99.6%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입사해서 반사되는 빛에 대해서는 99.6%의 반사율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브레그 미러의 각 층의 두께를 결정해 보아라. 파장은 8,000옹스트롱짜리, 즉 0.8 마이크로짜리로 고정할 것, 즉 각 층의 두께. 그럼 우리가 0.8 마이크로 파장만 반사시키고 싶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두께는 자 0.8 마이크로의 굴절률 3.6 곱하기 4. 그래서 이렇게 돼서 555 옹스트롱. 그리고 T2는 굴절률이 낮은 쪽이죠. 그래서 조금 더 두꺼워지겠죠. 625 옹스트롱.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한 주기는 T1 플러스 T2가 되니까 0. 대략 1 마이크로가 되는 거고, 여기에 브레그미를 이렇게 설치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광이 일어나면 빛이 아래로 가는데 반사한다는 얘기죠. 그 반사되는 빛은 바로 0.8 마이크로짜리 빛만 99.6%의 반사율을 갖고 반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브레그 미러는 이렇게 설계한다는 겁니다. T1의 두께를 이렇게, T2의 두께를 625로 해서 이렇게 25주기를 싸면 반사율은 99.6%가 된다. 자, 이것이 브레그 반사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표면 발광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제 백셀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 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 거기에서는 이 브레그 미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공진기 길이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브레그 미러를 쓰는데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면 발광 다이오드 외에 이제 엣지 발광 LED가 있는데요. 엣지 발광 LED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활성층, 여기에서 발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극을 패터닝 하고요. 아래는 전부 넓게 분포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인계해주면 양공이 주입되고 전자가 주입돼서 여기서 꽝 하고 빛이 나오죠. 빨간색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패터닝하면 여기 요 국수한 요 면적에서 더 발광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사방팔방 다 나가죠. 그 뒤로 나가는 건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반사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반사가 잘 되도록.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보면 위아래로 굴절률이 낮은 물질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 빛이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대부분 못 나갑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광을 꽝 하면, 이 안에서 발광을 하면 빛이 사방팔방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전반사 때문에 이 빛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에서, 전반사를 일으키는 빛들은 이렇게 안에서 계속 갇혀서 반사하다가 나오고 다시 또 반사해서 들어가고 또 반사하다가 나오고 이런 경로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시한 게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 이 계면에서 반사를 안 하고 살짝 안에 들어가서 반사를 하죠. 그것은 이 세상에는 완전 반사체는 존재하지 않죠. 굴절률이 틀리죠. 그리고 파동의 연속성 때문에 이 계면에서 반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짝 안에 들어와서 반사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거는 뒤에서 엣지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공진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죠. 유도 방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엣지 발광 다이오드는 이래서 빛의 직진성이 좀 좋습니다. 표면 발광 다이오드보다. 그래서 이것도 뭐 조명에 사용할 수 있고요. 직진성이 좋은 어떤 조명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쿼터 웨이브 스택, 그 다음에 브레그 리플렉터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